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홍희진입니다. 자, 기출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문제고요. 기출문제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쭉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제 20번 문제까지 여러분 푸셔야 되겠고요. 시간 내에 푸는 연습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도 물론 있고 공식 이용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공식에만 막 매달리시지도 말고요. 아니면 개념만 정리하는 것도 옳진 않겠죠. 자, 그러면 자리 옮겨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개념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해당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3번에 보시면 중력 렌즈 현상 있죠? 이거는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사실 그냥 살짝 암기 해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건 그냥 예예요. 우리가 막 무슨 물리 전공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 계산 문제로 꽈서 내면 어렵긴 한데 쉽게 나왔어요. 영희가 멀리 뛰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질량 중심이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입니다. 영희는 이제 부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이 아니기 때문에 질량 중심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그냥 가장 높이 있어. 그러니까 이 영희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영희가 이 질량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요게 가장 높이 있어. 그냥 결론적으로 영희가 가장 높이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옳은 것. 1번. A에서 영희에 작용하는 중력은 B에서 영희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었습니다. 무슨 힘을 받을까요? 다 중력 받아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물체들도 다 중력 받죠. 우리 지구 안에 있잖아요. 지구 안에 당연히 중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뛰어가지고 저기 우주 나간 거 아니잖아요. 중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이라는 말은 옳지 않겠죠. mg만큼의 중력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옳지 않겠고요. 2번 문제 볼까요? A에서 운동 에너지는 B에서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 운동 에너지 자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쵸? 위치 에너지 비교하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조건 중에 뭐라고 나왔냐면 단, 저항, 공기 저항 무시해 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얘기가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똑같아 라는 뜻이거든요. 일정해. 뭔가 공기 저항에 의해서 열로 빠져나가는 거 없어. 자, 그렇다면 무조건 높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 작은 것이고요. 그렇죠. 낮게 있으면 운동 에너지 큰 거예요. 그럼 다시 보기로 되돌아가서 A에서의 운동 에너지, A가 그림을 그냥 영희는 그리지 말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그러면 A랑 B를 비교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큰 거는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A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력 B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 그냥 우리가 위치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보다 크다. B는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꼴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죠. 다 모든 지점에 뭐가?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다고요. 따라서 같을 수밖에 없겠죠. 3번도 옳지 않겠고요. 4번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 중력이 영희에게 한 일은 0이다? 그럴 리가요. 중력이 영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중력의 방향이 지금 이쪽인데 영희가 그렇죠. 영희 이동 방향, 수직의 이동 방향을 보세요. 이동했잖아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한 거죠. 일을 가장 크게 한 지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문제였고요. 세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력 문제네요. 용수철 상수가 지금 400이고요. 뉴턴 퍼 미터고 단위는 사실 그렇게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요 문제에서는. 에너지 그냥 문제.
자, 수평으로 놓고 0.2m를 늘렸습니다. 용수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탄성 에너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kx의 제곱이죠. 그쵸?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 용수철 상수가 얼마죠? 2분의 1에 400이죠. 400.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단위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x의 단위는 이게 뭐냐면 변형된 길이거든요. 변형된 길이라는 거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원래보다 바뀐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변형된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미터의 단위를 써요. 땡큐하게도 지금 미터로 그냥 나왔어요. 그쵸? 근데 20cm라고 나왔으면 여러분이 0.2m로 바꾸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그냥 감사하게도 0.2로 주어졌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얼마인가요? 이거 200이고 200 곱하기 0.04 아니죠. 8. 그렇죠. 8줄. 그래서 정답은요. 8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탄성력을 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탄성력은 무엇에 의존하는 거예요? 용수철 상수는 그냥 상수예요. 이건 용수철마다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요거에 관련되어 있죠. 변형된 길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이제 네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죠. 문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파동 전파될 때 좁은 틈이나 아니면 모서리 지나면서 더 넓은 각도로 퍼지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있잖아요. 이제 막 말을 해요. 막 방 안에서 막 텔레비전 소리가 막 들려요. 밖에서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막 들리죠. 그쵸? 자, 이런 거 다 뭐예요? 좁은 틈 안으로 삐집고 들어온 거잖아요. 파동은 이렇게 삐집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뭐라고 합니까? 회절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 바로 2번 회절이 되겠습니다. 회절은 근데 이제 언제 잘 일어나냐면 첫 번째 파장이 길 때 잘 일어나요. 요건 좀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 답은 어렵지 않죠? 그쵸? 회절이 잘 일어나는 경우는 첫 번째 파장이 어떨 때 길 때 잘 일어납니다. 두 번째, 그래야지 잘 이렇게 구불구불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슬릿의 폭이라고도 나오는데 틈, 요게 작으면 작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회절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좁은 틈이나 모서리 지나면서 뭐 각도로 퍼지는 현상 이렇게 나왔죠? 이번엔 기본 개념을 물었으니까 회절이 잘 일어나는 경우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편광판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쵸? 전구의 빛을 편광판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편광판 하나를 지날 때랑 두 개를 지날 때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빛의 세기가. 하나를 지날 땐 그냥 얼마 하면 돼요? 2분의 1 하시면 돼요. 여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그냥 첫 번째로 할게요. 편광판 하나를 지났을 때. 자, 그 다음에 편광판 두 개를 지났을 때. 두 개를 지났을 때. 자, 그거는요. 원래 이게 지금 보세요. 하나 지나고 나서 얘가 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은 두 개를 지났으니까 그쵸? 요 빛이 들어온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코사인 값을 하셔야 돼요. 코사인 세타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다 제곱 쓰면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세타가 2배 된 건가? 막 여기 세타가 30도면 60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전체 값을 2배 한다는 뜻으로 이제 이 앞에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건데요. 자, 요 식을 기억하시면 뭐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푸셔도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편광판 기억과 A와 니은을 겹쳐서 보면 전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편광판은 지금 보시면은 A와 B의 각도의 차이가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A랑 B의 차이는 90도예요. 90도. 그러면 여러분 빛이 이렇게 왔다가 통과했어요. 그 다음 90도 있는 판을 통과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안 보여요. 네.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오른손편이거든요. 아니면 이걸로 보셔도 되죠. 하나 통과하고 그 다음 두 번째를 통과하려고 봤더니 그 각이 90도래요. 코사인 세타 90. 얼마예요? 코사인 90 얼마예요?
0이죠, 0. 그쵸? 코사인 그 제로가 1이잖아요. 얘는 0이에요.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0이 돼버립니다.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공식 이용해서 개념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평광판 C로만 전구를 보면 전구가 실제보다 어두워 보인다. 무조건 평광판 통과하면은요. 하나 통과하면 2분의 1. 두 개 통과하면 그거보다 더 줄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광판을 통과하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니은도 역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C를 통과하든 B를 통과하든 A를 통과하든 뭔가 하나만 통과했을 때 결과는 그쵸 같겠죠. 자, 디귿 A와 B 사이에 평광판 C를 넣으면 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아까 A랑 B만 있을 때는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A랑 B 사이에 C를 넣으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요거 이제 지울게요. 자, 이게 이제 A를 통과했을 때 B가 먼저 있군요. B를 통과했을 때 B를 통과해서 뭐 여하튼 간에 요만큼 빛의 세기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대요? C가 들어갔대요. 그쵸? 그 사이에 C가. 근데 B와 C 사이의 각도가 얼마예요? 이번에 90도 아닌데 그 문제 잘 읽으셔야죠. 그쵸? 문제 잘 읽으시면 왜 이렇게 45도 회전시켰대요. 그래서 두 개의 각도의 차이가 여기가 45도가 돼요. 여기서는 이거 계산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네,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는 0인지 아닌지만 구분하시기만 하셔도 되죠. 그죠? 구분하시기만 하셔도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빛의 세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한 번 더 통과를 하죠. 그러면은 그 바로 전 거를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 코사인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점점 물론 밝기는 약해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우리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예를 들어서 일로 가면은 손가락, 오른손이죠? 엄지, 나머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으로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 B가 형성되겠습니다. 자기장 B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류 자체를 확 증가하면 되죠. 팍 전류를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이 증가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거리를 가깝게 하시면 되죠. 이게 자기장이 자석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선 도선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도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자기장은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B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전류 I의 세기에는 비례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놓을게요. 보통 R로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R입니다. 자기장은 전류에는 비례하고 그렇죠. 거리에는 반비례하게 되겠습니다. 1번,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한다. 네, 지금 이 얘기 나왔고요. 2번, 직선 도선 주위에는 도선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 네, 모양 기억해 두세요. 3번, 원형 전류 중심에서 그 다음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이 만든 원의 반지름에 비례한다. 이거 직류전류 똑같아요. 네. 자, 근데 그 도선의 모양이 원형 전류일 때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원형 전류 한번 그려볼까요? 원형 전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요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놓고 요 가운데 지점에 자기장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이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발생을 할 텐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류가 세지면 자기장은 세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거리가 짧으면은 자기장이 커진다면서요. 이때는 원형 도선의 무엇을? 반지름을 감소시키면 전류가 세지겠죠. 특히 중심 부분에서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4번.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류 말고도 또 하나의 그 조건,
변형시킬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가문수예요. 가문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센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6번째 문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7번째 문제 여기서 그냥 갈게요.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은 도체랑 반도체, 부도체 문제인데요. 실제로 부도체랑 반도체는 그림이 3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구분할 수는 없어요. 조금 상대적인 의미라서. 근데 지금 7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지금 원자가띠랑 전도띠랑 A는 아예 붙어 있어요.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림은 붙어 있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무엇이? 전자가 완전 잘 왔다 갔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체 물질 A는요. 도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B는 도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꼭 뭐 반도체니 부도체니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체와 도체가 아닌 것만 체크해 두시고요.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물질 A가 B보다 더 좋은 전기 전도도를 가집니까? 가지죠. 그쵸? 도체가 더 전기 잘 흐릅니다. 정답은 1번이네. 간단하네요. 그쵸? 나머지 2번. 온도가 내려가면 B의 전기 전도도가 좋아진다. B는요. 띠틈이 있어요. 그 띠틈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평상시엔 잘 못 넘어가는데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언제? 열 많이 받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 이용한 게 반도체잖아요. 자, 그래서 2번에 온도가 내려가면 아니고요. 올라가면. 자,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수 n에 따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일부 그리고 전자의 전이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ABC 그는 전이하는 과정에서 반출하는 빛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 에너지가 크면은 이거는 물론 이 그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에너지랑 진동수 사이의 관계, 에너지랑 파장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쉽게 잘 풀릴 거예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에는 비례합니까? 파장에는 비례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하자면 에너지가 큰 경우는 첫 번째 파장이 짧을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동수는 클 경우예요. 이거는 우리 파장 긴 게 그 뭔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그쵸? 걔 에너지 별로 없어요. 반면에 청색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많잖아요. 파장의 길이가 짧은 거잖아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요? 자, 요걸 우선 기본적으로 뭐 굳이 식 안 해오셔도 요거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 가보도록 해요. 첫 번째, A의 진동수는 B의 진동수보다 크다. A랑 B를 비교했을 때 에너지의 차이가 누가 더 커요? 지금 A랑 B 중에 1번 보기에서 A랑 B 중에 에너지 차이가 지금 B가 큽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진동수가 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B의 진동수가 더 커야 되겠습니다. A의 진동수. 서로 비례관계예요. 진동수는 F로 쓸까요? 자, F보다 B의 F가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그 화살표 길이가 뭐니까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니까. 그쵸? 지금 보시면은 그 주양자수 3에서 1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에너지 많이 내어놓겠죠. 2번 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마이너스 3.4 전자볼트와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 사이에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여기가 주양자수 1이잖아요. 그쵸? 여기 주양자수 2고요. 여기 주양자수 3, N3, KLM. 요 사이에 전자 있어요? 없어요. 요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거를 뭘 숫자로 나타내니까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이상생 없어요. 얘는 여기만 있을 수 있고요, 전자가. 그 다음은 여기만 있을 수 있다는, 그 다음 여기만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볼까요? 에너지 준위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습니다. 2번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3번 보기 보죠. 세 번째입니다. 자, 금속판 C에 빛을 비출 때 광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금속판 A
같은 금속판에 A를 비추어 광전 효과가 발생합니까? 안 발생해요. 네, C를 비출 때 광전 효과가 안 발생했으면 A를 해도 안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도 옳지 않고요.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턱 진동수가 지금 F0죠. F0인 금속판에 B를 비출 때 광전 효과가 발생을 했답니다. 했대요. 그렇다면 그걸 뭐 한 거예요? 넘은 거 아니에요? 문턱 진동수의 뜻이 그거잖아. 그걸 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F0보다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B의 진동수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보시면서 보기를 보시면서 살펴보세요. 가끔 가다가 똑같은 내용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당황하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묻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자, 지금 10V 전원에 스위치 존재하고 있고요. 5옴 저항 2개를 연결했어요.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공식만 정리를 좀 할까요? P. 전력은요. 그렇죠.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됐죠? 이거 막 변형하는 식 있잖아요. 전압 대신에 넣고 그다음에 전류 대신에 넣고. 그건 이제 필요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이거.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이 아니라. 이따가 요거 나오거든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된 저항은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다? 자,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억. S를 열었을 때 그러니까 S를 열면은 옴 그 저항 하나잖아요. 그냥 5옴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때 전력은 20W이다. 맞나요? 여기다 하시면 되죠. 지금 현재 뭐가 나왔죠? 여기 이제 좀 이따 다시 적어드릴게요. 자, 전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을 구하려고 봤더니 문제에서 V는 나왔어요. 10V. 자, 그 다음에 이제 I를 구해서 넣어도 돼요, 사실은. V는 IR 해가지고 넣어도 되고요. 안 그러는 경우에는 뭐를 이용하기도 하죠? 우리 그쵸, R분의 V를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그냥 넣어볼까요? V 대신에 10V, 자, 그 다음에 R 대신에 5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100에다가 5 나누면 20W. 맞네요. 맞나요? 네, 기억 20W가 되겠습니다. 저는 공식 외우는 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많이 외우시는 건. 근데 뭐 이 정도 하실 수 있으면 편하긴 하죠. 그래서 V랑 R만 있어도 바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S를 닫으면 전체 저항의 크기는 감소합니까? 구해보면 되죠. 원래 그냥 있었을 땐 얼마예요? 5옴이었죠? 근데 얘가요. 스위치를 닫으면 전체 저항이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이 되고요. 그 값은 5분의 2가 됩니다. 5분의 2! 그냥 쓰시면 안 되죠. 자, R은요. 2분의 5고요. 2.5옴이 되는 거죠. 자, 5에서 얼마가 됐죠? 2.5옴이 됐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디귿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를 닫으면 소비 전력은 2배가 되겠습니다. 2배입니까? 그 S를 닫는다고 전압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그렇죠. 저항이 바뀌는 거죠. 저항이 원래 저항이 5였는데 그거의 절반인 2.5로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분모에 들어있잖아요. 전체 저항은, 전체 전력은 2배가 되겠죠. 전체 전력은 40W가 될 것입니다. 계산하셔도 돼요.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계속 갈게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문제. 자, 지금 정상파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한 파장이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상파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입니다. 제가 그림 한번 그렸어요. 이제 볼게요. 자, 악기가 지금 가가 나왔고 나가 나왔어요. 지금 열려있는 데는 마디고요. 그렇죠? 닫혀있는 데는 이제 죄송해요. 열려있는 데가 배죠. 열려있는 데가 배고 닫혀있는 데가 이제 마디가 될 텐데 지금 현재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 하나씩 보면서 갈게요. 1번 가의 파장은 2L이다.
가의 파장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쵸? 마디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얘는 몇 분의 전체 파장은 아니죠. 그쵸? 전체 파장은 아니고 전체 파장이 몇 분의 몇이죠? 정확하게 반이 되는 거예요. 그쵸? 정확하게 반이 돼. 제가 이거 한 번만 그릴게요. 여기 이만큼 연결하면 얘만큼 연결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만큼 연결했죠. 똑같은 크기로 연결했죠. 아까 제가 그림 그렸을 때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뭐라면서요? 전체 파장이라면서요. 그거이 정확하게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 L이 2분의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묻고 있어요? 파장을 묻고 있죠. 그러면은 2L이 되겠습니다. 1번 옳은 설명이네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기. 가에서 L을 더 짧게 하면 높은 소리가 나게 되겠습니까? L을 짧게 한다? L을 짧게 하면 결국에는 뭐가 짧아지는 거죠? 여기서 그냥 같은 얘기인데 파장 자체가 짧아져요. 그러면은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증가하죠. 진동수 증가하면 어떤 소리 나요? 높은 소리 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소리에서는 진동수랑 진폭만 고려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2번 잘못됐네요. 요거 옳지 않아요. 두 번째 보기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보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기를 보시면 이제 진동수 2배 되면은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옥타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동수가 2배 되면 한 옥타브가 올라간다. 자,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이게 뭐예요? 원운동이네. 그쵸? 등속일 거예요. 분명히. 등속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를 T라고 했을 때 현재 조건이 T인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 ER 그리고 EM, EV 다 2배씩 증가했을 경우 장력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구심력이죠. 요 힘에 의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구심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R분의 MV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이게 바로 구심력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실에 의해서 뱅그로 도는 거 맞죠? 실이죠. 장력이니까. 그쵸? 실이란 말이 나왔나요? 실이란 말이 나왔죠. 장력에 의해서 도니까 이 장력 이퀄 뭐예요?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요걸 바로 구심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구심력? 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 현재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는 아예 그림 2개 그리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뭐 그림 말고라도 식 자체를 딱딱 나눠서 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좀 확실하게. 이 ER이고요. 그쵸? M은 EM이 됐고요. 속력은 EV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가시면 되죠. R 대신에 뭐 넣으시면 돼요? ER 넣으시면 되죠. M 대신에 뭐 넣으시면 돼요? EM 넣으시면 되죠. 이 자리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V 대신에 EV고요. V는 조금 차이가 있죠? 제곱이 돼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다 계산하시면 4M V R이 되는 거죠. 아까 얘가 뭐라면서요? 얘가 T라면서요. 그쵸? 그럼 얘가 T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죠? 4T가 되는 겁니다. 장력이 4배로 증가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리 좀 옮길게요.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 비열 질량 나타냈습니다.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용량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온도 변화가 쬐끔 일어나기 위해선 비열은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이 더 비열 커가지고 해수욕장 가면은 저희 땅은 뜨거운데 물은 안 뜨겁잖아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애가 많이 있으면 돼요. 질량이. 같은 물이라도 물 한 컵 그리고 물 한 솥. 당연히 한 솥 1도 올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거나,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많거나 많고 그 다음에 비열이 클 때. 그쵸? 근데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용량이라고 그냥 곱하시면 돼요. 곱하시면 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물질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되는 거잖아요. 연용량을 그냥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용량. 연용량을 구하시면 A인가요? A 같은 경우에는 그 2개 그냥 곱하시면 돼요.
0.2 곱하기 1.5 단위 지금 킬로그램으로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시면 되겠고요. 얼마입니까? 계산하시면 1.5에다가 2, 3 그쵸? A의 연료량 3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B의 연료량 1에다가 2.5, 2.5가 되겠네요. C의 연료량 0.3에다가 1.5 D는요 2.5 2.5에다가 8 0.25 0.25에다 8 1, 2 그쵸? 2죠. 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딱 해놓고 의미가 뭐예요? 1도 올리는데 얘는 이만큼 필요해. 그렇다면은 똑같은 열을 공급했을 때 온도 차이가 가장 조금 나는 건 연료량이 가장 큰 그렇죠. A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 바꿔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온도 많이 올라가네. 그럼 C 찾으시면 돼요. 연료량이 작으니까. 1도 높이는데 가장 적은 열이 필요하니까. 13번 갈게요. 자, 지금 전력 얘기 나왔습니다. 변전소에서 지금 A에서 B로 전력 P0로 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P0의 전력을 전압 V0로 송전할 때 소모되는 전력이 P였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양의 전력을 3배 전압 3V로 증가시켰을 때 이때 송전선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P는 아까 지웠네요. 옆에 있었는데 그렇죠. VI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3배 증가시켰대요. V0라고 할까요? V0로 했는데 3배로 증가시켰대요. 그러면은 I0보다 얘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분의 1 되는 거죠. 요거 체크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소비 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소비 전력은요. I 제곱 R로 계산하실 수 있는데 R이 바뀔 까닭은 없죠. 그럼 뭐가 바뀌어요? 그쵸. R은 안 바뀌고 전류 I가 바뀌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몇 분의 몇이 됐죠? 3분의 1이 됐으니까 그냥 3분의 1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제곱이 있어요. 따라서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9분의 1P.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숫자 안 나오고 이렇게 문자로 묻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지금 문제 11번에서도 그랬고요. 그쵸? 이런 식의 문제 충분히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되게 쉽죠? 원자핵 구성하는 건 뭐예요? 중성자랑 양성자죠. 뭐. 그쵸? 정답은 14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직선 도로를 운동하는 자동차의 속력에 대한 속력을 시간에 대해 나타냈습니다. 옳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문제에서 그 그래프 나오면 두 가지 보시면 돼요. 보통 면적 아니면 그래프의 기울기. 의미하게 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X축이 T고요. Y축이 V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앞쪽이 더 크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해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속력이 지금 첫 번째 구간, 그냥 A 구간, B 구간, C 구간으로 나눌게요. A는 속력이 증가해요. 그쵸? 근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쵸?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는 속력이 점점 증가합니다. 가속도 A가 양수일 거고요. 얘는 얼마예요? 가속도 A가 0인 거죠. 즉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그렇죠.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가속도가 0보다 작을 것이고요. 가속도의 전체적인 그 절대값을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겠나. 자, 절대값 씌워가지고 그 크기만 봤을 땐 당연히 앞쪽에 A, 그래프의 기울기가 큰 지점이 더 가속도의 크기는 클 거예요. 크기만 고려했을 땐.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운동 방향과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A죠. 반면에 반대인 게 그렇죠. C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체크해 두시고요. 1번 볼까요? 0에서 이쪽까지 다 자동차 등속 운동한다? 아니에요. 등가속도 운동하고요. 자, 2번 0에서 이쪽까지 운동 방향은 4에서 7쪽까지 구간의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이거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운동 방향과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요. 얘가 슝 갑니다.
이게 자동차라고 보시면 자동차가 초기에 가속한 그 구간이지. 엑셀 딱 밟았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 밟았을 때. 그러면은 속도가 이쪽 방향이고 이동거리도 이쪽 방향이죠. 됐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구간이에요. 자, B 구간은 생략할게요. 이거는 같은 속력으로 쭉쭉쭉 갑니다. 자, 그 다음 C 구간은 얘가 뭐냐면은 속력이 이렇게 되는데 점점 속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았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가속도는 반대예요. 반대가 맞아요. 가속도가 걸리는 방향은. 그러나 속력과 운동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요 구간과 요 구간 운동 방향 같겠죠. 만약에 이게 거꾸로 가면 여러분 브레이크 밟자마자 뒤로 가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2번 보기 옳지 않은 거예요. 3번, 2에서 4초 동안 자동차 알짜힘은 0입니다. A가 0이라는 거는 F도 0이라는 뜻이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움직이는 거리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이 넓이죠? 네, 직접 한번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번 문제였습니다. 16번 문제 갈까요? 상대 속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A는 동쪽으로 8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고요. B는 반대로 10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A에 대한 B의 속력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A에 대한 B의 속력. 그러면은 뭐 하셔야 돼요? B 빼기 A 하셔야 되죠. B 빼기 A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하시면 안 되죠. 또 B 100 빼기 A 하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호를 결정하셔야 되죠. B가 지금 서쪽이니까 보통 서쪽을 마이너스 많이 두니까 마이너스 하고요. 자, 그리고 A는 동쪽이니까 그렇죠.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마이너스 180이 나오고 서쪽으로 180km/h.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대 속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호죠, 뭐 부호. 그렇죠? 이 부호 정확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이거 전기장 문제인데 되게 간단하게 그냥 풀려요, 이거. 전기장이 뭐예요? 플러스 양전하가 플러스 1 쿨롱의 그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 그리고 그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A가 여기가 있는데 B는 몰라요. 뭔지. 근데 여기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구간이 주어졌으면 P, Q, R이 있네요. 이 지점을 P, 이 지점을 Q, 이 지점을 R 이렇게 해볼게요. 너무나 좋은 힌트가 뭐냐면 이때 P의 지점에 지금 전기장의 합이 빵이래요. 0. 근데 전기장은 힘이라서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전기장의 의미가 플러스 1 쿨롱을 두고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 1 더 볼게요. 자, 플러스 1 뒀습니다. A가 얘한테 주는 힘을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할게요. 노란색. 그러면 노란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밀겠죠? 얼만큼의 힘으로? 뭐 이만큼 밀 거예요. 근데 그거랑 뭐가 같아야 되냐면 얘 B가 빨간색 표현할게요. B가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똑같아야지만 전기장은 제로가 되겠죠. 방향 반대로 걸려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그냥 힌트 얻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B는 플러스 1을 땡겨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1번. B는 음전하이다. 좋네요.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각 지점을 이제 좀 살펴볼까요? 자, 이제 Q 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Q 지점에 이제 옮겼어요. 얘를, 플러스 1짜리를. 자, 그러면 얘가 작용하는 힘, A가 작용하는 힘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아래로 내릴게요.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A가 작용하는 힘은 이제 반대로 걸려야 되죠. 왜냐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됐죠. 그리고 보세요. B가 작용하는 힘은 더 세지면서 같은 방향이겠죠. 자, 이 지점은 같은 방향으로 전기장이 걸리게 될 것이고요. 그 값은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화살표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 C 지점도, 여기 R 지점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 1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A가 작용하는 힘은 물론 방향은 반대지만 뭐 크긴 좀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B가 이제 작용하는 힘은 그렇죠. 어느 쪽으로 당겨야 될 것이에요. 앞쪽으로 당겨야 될 것입니다. 그 차는 당연히 0이 안 되겠죠. 0이 안 될 거예요. 왜? 이 지점이 제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로부터 다 추론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보기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3번, 4번 보기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8번째 문제. 기체 압력이 일정하고요. 외부 압력과 평형을 이루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열 주는 거거든요. 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너지 계속 준 거예요. 그죠? 에너지.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합니까? 이건 무조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부피 변화 있으면 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기체가 피스톤 밀어가지고 넓게 했잖아. 그럼 외부는 일 받은 거고 얘는 일한 거예요. 1번 옳은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증가합니다. 실제로 평균 속력은 무엇에 관련되어 있죠? 질량과 질량분의 온도. 사실은 루트 씌워야 되긴 해요. 루트 씌워야 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질량이 작으면 가벼워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빨라지는 거야. 그렇죠? 질량이 가벼워지면 제가 말 정확하게 했죠? 자, 질량이 줄어들면 자, 그리고 무엇이? 온도가 높아지면 평균 속력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옳은 설명이에요. 왜? T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열받아서. 3번.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기체가 지금 열을 흡수했어요. 그쵸? 계속 열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높였어요. 이거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U라고 쓰기도 하고 E라고 쓰기도 한데 내부 에너지,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뭐 했어요? 일했어요. 일했다고요. 밀었다면서요. 그쵸? 밀었으니까 요만큼 일한 거잖아요. 요거까지 추가하셔야 되죠. 만약에 이게 일 안 했어 라고 하면은 그냥 그냥 외부에서 받은 열로 내 내부 에너지 증가시켰어. 이게 옳은 설명이지만 현재 지금 피스톤 그림에도 나왔잖아요. 밀린 게 나왔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체 온도는 열받았으니까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요.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문제. 지금 자기장 동일하게 쫙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선이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폐곡선을 이루고 있는 도선이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뭔 일이 일어나냐면 전류가 흐르게 되죠. 전자기 유도가 될 텐데 보세요. 여기 현재 지금 안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얘를 당겨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까는 없었는데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쵸? 들어온 게 싫어요. 그래서 이걸 막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기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싫어요. 그래서 막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때 전류의 방향은 반식의 방향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이번 문제에서 전류의 방향까지는 물어봤네요. 자, 첫 번째 기억. 도선 A, B, C, D가 자기장 영역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요거죠.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까지. 그때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아닙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생깁니다. 왜? 막으려고. 두 번째,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강해집니다. 그쵸? 기전력이 세지니까. 왜? 빨리. 기전력은 가문수라든지 전류의 세기라든지 자기장의 세기에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뭐에도 속도 변화율에도 큰 관련이 있잖아요. 속도 변화율이 세지면 기전력 세지고요. 그럼 전류 세게 흘리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빨리 잡아당기면 유도 전류 세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될 것이고요. 디귿 보기도 볼까요? 완전히 들어가면 유도 전류는 증가한다. 실제로 완전히 다 들어가고 이 지금 자기장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넓은 상태 이쪽으로 쭉 있어요. 같은 자기장이. 그럼 거기서 당기면 사실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자기장 내부에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들어갈 때랑 여기를 빠져나올 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력인데 부력은 근데 식 좀 아셔야 돼요. 로우주의 H란다. 로우 VG. 그쵸? 로우 VG. 자, 20번 문제. 밀도가 지금 로우인 액체 질량 1kg 그리고 부피가 V인 물체 반만 잠겨 정지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로우로 밀도 증가시켰고 그 다음 부피는 이번에 4분의 3만큼 잠겨 있네요.
A, B 질량 이용해가지고 이제 B의 질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요게 A예요. 네, A에서 중요한 그 정보를 하나 줬어요. A가 1kg이래요. A의 질량은 1kg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력 좀 구해볼까요? 부력이 얼마입니까? 자, 부력은 로, 밀도, 로라면서요. 그 다음에 V, 전체 V의 2분의 1만큼 잠겼다면서요. 그쵸? 자, 그 다음에 G, 그냥 그대로 살리세요. 이게 바로 A의 부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이제 B를 보도록 할 텐데 B는 뭐 3분의 2? 3분의 2가 이렇게 잠겼대요. 그럼 얘도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 문자로 있는 경우에는 뭐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푸세요. 그냥 B. 얘 알고 싶은 게 뭐야? 나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자, 요거 이제 궁금한데 요거 그대로 가보도록 해요. 로우. 근데 이번엔 2배인가요? 3배인가요? 2배. 자, 밀도 2배로 증가됐고요. 그 다음 부피는 똑같이 얘도 V였고 얘도 V였어요. 근데 얼마? 3분의 2만큼. 제가 막 문제를 바꾸네요. 4분의 3만큼, 4분의 3 V만큼 잠겼대요. 그 다음에 그냥 G.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이만큼이 부력이에요. 사실 이게 끝난 거거든요. 얘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얘는 2분의 1 앞으로 뺄게요. 로 VG고요. 자, 그 다음 얘 숫자만 앞으로 빼가지고 계산할게요. 그럼 얼마입니까? 2분의 3 로 VG입니다. 여기서 요거 이렇게 바꿔도 돼요. 3 곱하기 2분의 1 로 VG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쵸? 얘가 1kg이면 그거 몇 배예요? 3kg이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였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옮겨서 인사드릴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문제 지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를 그냥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숫자가 이제 딱 주어진 경우도 있고 문자로 대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대체하면 오히려 어렵게 느끼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안 익숙해서. 그냥 문자 그대로 살려서 공식에 넣는 연습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